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화면에 계속 네. 이철 박사님의 강연이 나왔죠? 저거 어떻게 검색해서 구매하는지 아십니까? 네이버에서 네. 여기 써 있죠? 3프로 TV.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하면 저 화면이 딱 나옵니다. 음. 저 빨간색 화면에 언더스탠딩이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네.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광고가 좀 불친절합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세요. 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저희가 진보한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지는 않는데 네. 처음이니까 그냥 몇 번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철 박사님의 중국 강의 엄청난 강의니까 많이들 들어보십시오. 예. 자, 저희 명지대학교 박종호 교수님, 교수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빈집 이야기. 교수님, 그러면 네. 알겠어요. 빈집의 상황이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심각하기도 하고 양이 많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그런 빈집을 찬집으로 바꾸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더 참 늘면 늘지 불편한 진실이에요. 빈집이 줄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건 네. 어떤 의미,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빈집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은 그 빈집으로 인해서 더 몰락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걸 주의하자는 뜻입니까? 뭐 개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런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다. 그걸 제가 감히 권해드릴 수는 없겠죠. 예.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처럼 이렇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랄까 지방 소멸이 우려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일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본이나 사실 우리나라랑 기질이 비슷해요. 네. 지역에서 이렇게 뭐 서울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 달려올 때도 그 지역을 지키신 분들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게 일반적인데 예.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건 자꾸 인구가 줄기로 정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르신들 기존의 집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제발 올라오세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하면서 땡기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해도 됐냐면 그 말씀 드리고 요통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완벽하게 추구하는 전략 전술이 똑같아요. 빈집이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영건들은 안 가잖아요. 지금 예. 시군 단위로 그잖아요. 영건이요?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세력들. 네. 그걸 영건이라고 합니까? 뭐 그냥 한번 비유적으로 해봤어요. 네. 또 그걸 또 이렇게 물건으로 올드건이라고 합니까? 형 올드건? 건이 뭐예요? 건? 총잡이, 총, 젊은 총. 총잡이들 이런 사람들은 안 가지 않냐. 예, 자 예.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예. 결국 일본도 지역 경제를 끝까지 활성화시켜서 하다못해 경착륙, 연착륙이라도 조금씩 유도해 보려고 예.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관광이죠. 관광. 네. 어르신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각 지방마다 볼거리가 풍성하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지방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지방 관광 활성화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일본은 지역마다 볼 게 꽤 많아 하면서 네. 여기저기 가게 됐던 게 예. 그게 그런 매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경영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우 한 마리 자연적으로 안 사는데 여우 마을 조성했다가 이게 생태계 파괴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반딧불 마을 뭐 네. 나방 축제 무슨 축제 뭐 이런 거 하는 네, 거군요. 무슨 물고기 잡는다고 겨울철에 예. 안 잡히는 물고기인데 한 2만 마리 풀어놨다가 그때만 잡고 네. 하여튼 그래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보자. 예. 그리고
지역의 드라마 세트장 만들고 우리 했던 거 사실 일본에 한 거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 많아요. 야. 뭐 케이블카 조성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그 관광 산업만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층이 유입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생기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걸 유지 관리하는 돈이 그동안 재정 투여가 일어났었고 그런데 이제 슬슬 그 투여된 것도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인구가 더 준 거예요. 그러니 이 관리비만 더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손님은 안 오고 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일본의 지금 재정 부담에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전부 소멸할 것이라는 걸 끝까지 부정하고 다 살려보자. 이걸 했다가 결국 이렇게 재정 부담이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처음에 이렇게 다 재정 투여하면서 뭐 개발해 보겠다고 할 때는 메가시티, 초광역화 이런 정부 정책 슬로건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런 단어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정치가들이 자기 지역구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인데 점점 인구가 줄어. 10만 명 안 되지, 이하면 이제 안 되지, 안 되지. 하나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광역권으로 다 같이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내보자 중앙정부에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또 버틸지 모르겠죠. 근데 전체 인구가 주는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다 같이 살리죠?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냥 공연불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은 압축도시라는 컨셉으로 좀 바꿔갔어요. 그건 뭐예요? 압축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각각 세 분이 다른 리에 살고 있었는데 예. 이 리에 각각 떨어져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국가는 끝까지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우편도 보내주고 금융 시스템도 제공해줘야 되고 상하수도 해줘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른 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박정호 리로 이사하시라고 강제적으로. 아. 그래서 한 놈이라도 살자. 그렇죠. 아. 이쪽에만 상하수도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전력 공급하고 하면 네. 재정 효율성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을 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럼 그 결과를 봤으니 점핑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뭐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슬로건 그렇죠. 나온 거 보면 예. 뭐 다 옛날 일본에서 나왔던 단어들 뭐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충청권 제2 수도권 건립사업 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시도를 다 살립니까? 그거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지역 소멸이 지방이 아무리 보수적인가 보시래도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진우 형님 모시고 송경제 때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지방에 다시 청년들이 유입되거나 외부인들이 유입되는 걸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소는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뭐 문매를 맞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 토착민들의 텃세가 제일 큰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이 동네에서 대대손손 계속 살았어요. 예. 뭐 무슨 이씨 무슨 예. 뭐씨 예. 해가지고 집성촌까지 다 있고 근데 외부인이 하나 이 동네에 왔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내부인도 수용해주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실사 갔을 때 직접 뵀던 분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그분은 경북의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귀농귀촌에서 예. 스마트팜 해보겠다고 이사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이사온 김씨래요. 그래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받아준 거네. 예. 예. 자,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지방들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면 예. 지금 땅값이 한 3-4천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평당. 네. 평당 군 중에서. 어딘데요? 100평 40억 네. 어디 군 어딘데요? 중에서. 어딘데요? 군? 군이에요. 군. 시도 군?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댓글 한번 볼까요? 혹시 맞히시는 분 이진우 기자님이 선물 용- 쏩니다. 용산 미군? 용산 아니야? 용산 미군. 평당 4천만 원. 그래. 자, 모르겠는데요? 어디냐면 울릉군이에요.
울릉도요? 네, 울릉도가 평당 3, 4천만 원 하는 땅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벌써 울릉도에 진짜 풍광 좋은 곳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회장님이 벌써 다 땅 다 사놓으셨었고 아하.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지난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울릉도에 공항 생기거든요. 아. 예. 예, 공항 생기면 그게 이제 제주도처럼 제대로 이제 벌써 맞추신 분이 맞추신 계시네요. 분 있어요. 예, 울릉도 울릉도 맞추셨어요. 야, 아니 역시 뭐 퀴즈 뭐 정답 맞으면 뭐 줍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답은 여의도에서 없는데 밥 사줄 수 저희 있겠습니다. 채팅창에 모여 계신 실시간 시청자들은 네. 이런 거뭐 퀴즈 내지는 시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 채팅창이 활발해져. 옛날에 잘했던 기억이 있고 공부 잘했던 분들이 있는 거거든. 아니 그리고 우리 3% 시청자분들은 진짜 예, 예. 제가 취미가 공부인 분들이에요. 진짜로 와. 수준이 거의 와. 학회 수준인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셨지? 자, 네. 그래서 이 울릉군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많은 외부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좀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휴양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하고 싶지만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절대 허용을 어허. 안 해주시죠. 어. 텃세가 또 있어요. 예, 그거는 울릉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텃세라는 게 그게 그 뭡니까? 그냥 서로 정 안 주고 음. 인사 안 하고 음. 그런 텃세라면 뭐 오케이인데 마을 안쪽으로 새 집 지으려고 건설 장비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아놓고 길을 안 내줘요. 맞아요. 아 뭐 그래요? 기부금 내라고. 어. 그런데 그거를 공권력이 내비둬요. 어. 그 알아서 합의 좀 보고 들어가시라고. 음. 이게 나랍니까? 심지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 예. 농사는 같이 지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 물도 같이 써야 되고 농기계도 농협에서 같이 빌려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판매할 때 같이 팔아야 시너지가 나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내가 재배한 조금만은 어디 받아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뭐 어느 동네 딸기, 포도 다 같이 보내는 것처럼 거기에 포함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암묵적으로 또 이제 좀 슬슬 이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왜 거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면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그 속내까지는 제가 뭐 감이 싫을 알겠습니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 옆에 이사 오면 먼저 네. 가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예, 뭐 또 예. 그렇잖아요. 쭈삣쭈삣 거려지고 음.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음. 그 이제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아니 아하. 뭐 마을 어른들은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그냥 공권력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놓고 네. 무슨 농촌을 뭘 살린다고 하는 건지. 네. 뭐 하여튼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네. 뭐 그거는 뭐 제 선입견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예, 될 것 예. 같고 네.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방 소멸이 계속되면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몇 개 신문 기사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 일본의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빈집이 많은 빈지촌에 숨어들어서 일주일 동안 못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하. 이건 뭐냐? 에이메현이라는 곳에 탈주범이 숨어 들어갔는데 네. 에이메현에 있는 모든 집이 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 경찰이 도저히 몰라서 예. 도로만 막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계속. 네, 그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약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에 좀 아주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방 축소라고 말 안 했잖아요. 예. 지방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예. 인구가 진짜 0명이 궁극으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구가 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구가 좀 주나 보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0명?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귀한 분들 귀한 시간 뺏지 않았겠죠. 예. 그러면 일본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일본의 또 다른 기사 가져왔는데요. 예. 유명 관광지 별장이 단돈 10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거예요. 10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는 1엔이죠. 예. 이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냥 가져갔었을 땐 좀 세법상 복잡해져요. 일단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1.4%인데 네. 그걸 자녀에게 넘기거나 그러면 할증이 한 10% 더 붙어요. 그리고 나름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공짜로 주면 증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세법상 복잡해지는데 그러니 일본 돈으로 가장 싼 화폐 가치인 1엔 그걸 주면 싸게 거래가 된 거니까 예. 증여를 피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유명 관광지 별장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이게 우리랑 또 똑같아요.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갔었던 시절이 80년대 중반 후반이었잖아요. 예. 그때 일본의 셀러리맨들 중에서도 세컨하우스, 펜션, 뭐 우리로 따지면 양평, 네. 뭐 가평, 포천, 뭐 네. 강화 네. 이런 데 나 세컨하우스 하나 조그만 거 샀어. 가족끼리 주말마다 고기 구워 먹고 그래. 뭐 이런 데들이 일본도 생겼던 거예요 그때. 아. 근데 그때 그 세컨하우스를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줬겠죠. 예. 근데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따지면 근 40년이 됐으니 예. 자식들도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식들도 이 구닥다리 집까지 이제 가지고 있기가 부담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유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이제 구닥다리 됐고 다 던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이 참 또 특이한 게 부고카와이 야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저도 부고카와이야. 언제 적이냐 저게. 예. 자, 네. 하여튼 저런 이 펜션들을 던져야겠다라는 누가 생각을 가질 때는 예. 다 똑같은 시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경제적 부흥, 아. 그들의 세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예. 다 매도 세력만 있지 새로운 매수 세력이 없을 때가 있어. 아. 부동산이라는 게 인구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 뉴스의 주인공도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한 15억짜리인데 뭐 싸게 한 12억 뭐 이때 내놨는데 안 팔려. 다시 한 8, 9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 5억, 3억 내려가다가 결국 매년 보유세 나가고 일본은 이제 빈집을 방치하면 벌금을 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치하느니 또 벌금 물 거고 아.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절대 농지는 휴경하면 또 벌금 물거든요. 이제 이렇게 농지 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빨리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지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일 가능성도 꽤 있죠. 사실. 예를 들면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줄고. 지방마다 아예 영명이 되는 유령 도시가 생기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저렇게 될 수 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더 가속도를 붙였는데 예. 이거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제일 컸기 때문에 신압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경제적 리스크가 생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지역의 전출자가 늘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입자가 늘거든요. 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특히 작년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전출자가 다 늘었어요. 광역시는 지방의 헤드쿼터인데 예. 그 전출자가 다 늘고 전입자는 오히려 줄고 그러니까 예,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거죠. 네.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로 왔을까요? 다 서울로 갔어요? 서울 경기권으로 왔겠죠. 서울도 이제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만 전입자가 늘었어요. 서울도 전출자가 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속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됐는데 네. 일본의 통계를 보면 그걸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셋째 네. 줄만 같이 보시면 일본은 이렇게 지방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빈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줄 적어드렸죠. 연간 12만 명씩 계속 동경권으로 들어와요. 특히 20대, 30대 세력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과연 정책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네. 뭐 솔직히 아직까지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해서 성공한 사례 예. 사실은 많이 못 봤어요. 네. 교수님 그런 물론 이게 코로나 때 그랬던 거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너무 비싼 뭐 뉴욕에서 살고 너무 비싸고 근데 코로나니까 회사도 잘 안 가도 돼. 네. 그래서 난 플로리다에 가서 온라인으로 그냥 접속해서 하겠다. 그래서 한때 왜 미국에서도 주요 비싼 지역에선 집값이 오히려 빠지고 그 인근 지역에 갑자기 집값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좀 멀리 가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줌으로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이 사실은 집중화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예, 두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국의 거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착시 효과가 있어요. 미국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네. 네. 우리는 대표적인 가구 비율하면 1인 가구가 이제 30%에 해당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가장 메조리티 가구 구성이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렌탈에 대한 어떤 비용의 어떤 그 등락에 예.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주거 비용을 부모하고 내가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주거 문화가 많다 보니 그런 집들은 뭐 예를 들어 직장이 재택이 많다 뭐 네, 한다라고 네. 해서 내 한 몸이면 내가 어디 가고 할 텐데 부모랑 같이 그동안 주거 비용을 같이 내고 있는 거라서 네. 그게 많이 안 움직여요. 굉장히 예. 묵직한 부동산 흐름이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 이제 뭔가 혼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데 뭐 큰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그 근처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 근처에 그 비싼 임대료 주면서 바로 왔다 갔다 편의하려고 거기 있을 이유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쉽게 답을 하실 거예요. 두 분이 이제 3% 우리 여의도 스튜디오 올 필요 없이 재택근무해. 집에서 각자 따로 해. 줌으로만 진행해 하면 예. 어디 가서 이거 진행하고 싶으세요? 제주도? 제주도. 정답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 어. 재택근무가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직접 회사에 올 일이 줄어들었더니 예.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우리가 흔히 휴가 때 가는 그곳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냥 시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붉은색으로 그렇겠네. 나와 있던 거기에 각각 N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휴가 때 가고 싶었던 아, 곳을 그렇겠지. 또아리를 그렇겠지. 트는 거예요. 그렇겠지. 대표적으로 제주, 뭐 강릉, 아, 속초, 예, 해남 뭐 예. 이런 데 있죠. 예. 그런 데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시키는 말이야. 자, 바로 이게 이제 지금 또 전개되는 여러 흐름이고요. 아하. 좀 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면 저 지방에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오기만 하면 집도 주고요. 예. 땅도 주고요. 초기 정착자금도 준다는 지자체들이 우리나라도 생겼어요. 예. 등본 이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집값도 너무 싸. 네. 집값 너무 싸고 막 다 지원해 준대. 네. 예. 논밭도 주고 다 할 수 어. 있게 해준대요. 그런데도 왜 일본도 여전히 연간 12만 명씩 동경권으로 오느냐? 예. 그게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큰 밸류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 도시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실제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예. 갑자기 이제 뭐라 할까요? 나이 들어서 만학도로 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에게 이제 어느 날 식사 사드리면서 들은 얘기인데 예. 자기가 원래 중장비 운전을 하시다가 예. 그래도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입학하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분의 고향이 경주인데 네. 예. 경주에 이제 폰크레인이나 이런 거 기사 자격증 따려면 네.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학원이 딱 한 곳 있대요. 경주 전체. 예. 그러다 보니까 난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가고 하려면 가요. 거길 예. 가야 된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폰크레인 기사님께 배우다가 예. 자기가 또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또 그냥 이런 사회생활 하다가 그래도 기술은 익혀야지 해서 서울에서 또 폰크레인 학원을 다시 등록해서 예. 그때 배우던 거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예. 어떻게 됐느냐?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교육의 질이 서울이 그분 표현입니다. 100배는 더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쟁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딱 주입식으로 자 이럴 때는 기아를 몇 도 돌린다 하면서 막 노래도 막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외울 수 없게끔. 예. 그리고 필기 시험도 요거만 외워. 그럼 무조건 합격해. 이렇게 해줬는데 경주에 있었을 때 그때 자기를 가르쳐 줬던 분은 뭐 이렇게 친절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해를 높게 해준 적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참 중요한 그분이 전 세계적인 통계를 얘기하셨는데 자신의 인적 자원을 계속 개발해야지만 또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점점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내가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얻을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그레이 존에 있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분이야 워낙 엘리트시니까 뭐 공채 시험 보고 필기 시험 보고 이런 회사들 들어가셨지만 통상적으로 그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은 암암리예요.
그 아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람 뽑을 때 필기전보 공채 봅니까? 예. 야, 좋은 사람 없어? 그렇지. 이게 끝이거든요. 예. 저희가 섭외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름아름. 네, 아름아름. 그렇지.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아름아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아름아름으로 나를 천거할게 만들려면 그 아고라 네트워크에 내가 있어야죠. 저 시골 후미진 곳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이곳에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유지가 되는 것 때문에 이 현상은 우리나라, 일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 오늘 부동산의 결론은 결국 서울 강남만 간다. 또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야, 네. 이걸로 귀결되나? 서글프네요, 약간. 근데 인구 구조나 빈집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빽빽하게 집을 많이 잔뜩 밀도 있게 지어야 된다는 네. 거죠. 서울에 서울로? 집 못 짓게 하는 건 근데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음, 감사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통계와 흐름 때문에 예. 이번 정권에서도 아직 구체화된 발표를 안 했지만 뭐 교육 특구인가 네. 이런 거를 지역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길 통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어떤 더 서울보다 그런 걸 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뭐 균형 발전 특구인가 뭐 그래서 기회균형 특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예. 지역에 또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울한 얘기네. 네,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듣고 나니까 우울하네. 주식도 네.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할 가격까지 떨어져야 반등을 하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기간 조정이 길어지죠. 지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호 교수님. 이게 우울한 얘기 갖고 왔어요. 그래요. 난 그래서 월요일부터. 빈집 있다고 그래서 어디 이런 데 들어가서 사시면 딱 좋습니다 하는 거 알려줄 줄 알았지. 저도 그런 거 알면 부자 될게요. 그냥 공부나 하는 사람이지 뭘 네. 제가 알겠습니까? 슬프네요. 분명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네.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네. 다가구 주택이에요. 1층, 2층, 3층에 옛날에는 사람들 다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네. 근데 점점 낡잖아요. 예. 그럼 낡은 건 보수해야만 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낡았다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만 내고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하면 노숙인님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비용과 월세가 균형이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없어요. 그냥 비워놨어요.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누가 집주인도 대안 없고 세입자도 대안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택 통계를 별로 믿지 않아요. 존재하는 집이지만 사람 못 사는 집이 많다. 그런 거 많다. 심지어 서울에도 있는데 지방에 있는 집들이 그게 다 워킹 하겠습니까? 빈집 문제 심각하겠네요. 걱정입니다. 빈집. 네.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주제 갖고 오면 이제 세 번째는 안 모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고맙습니다. 종목 추천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